지사님, 네.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일타 강사입니까? 아니면 일타 선동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적어도 일타 강사는 아닐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원장관 건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평가하는 코멘트하는 건 뭐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격이 떨어져서 못 하시는 거죠? 그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당선 직후예요. 근데 또 그곳에 또 김건희 여사 땅 1만 2천 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런 의혹 제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오물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원희룡 장관. 그래서 제가 일타 강사냐, 일타 선동꾼이냐 여쭤본 겁니다. 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타 선동꾼이 맞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뭐 그 건보다도 제가 굳이 원장관에 대해서 저도 뭐 국정 운영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꼭 드린다면 이런 사안을 오랫동안 예타 내지는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 정책 결정의 과정과 절차와 또 관계 기관이 있는데 단숨에 백지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의 국정 운영 또는 국정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뭐라고 드리고요. 지적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동안 되어 왔던 일, 예타 통과된 일, 기재부, 국토부 또 관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로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것, 또 그 이후에 또 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 정책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7월 3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의혹 제기가 되니까 원점 재검토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흘 뒤에 전면 백지화를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 국민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장관이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추진했던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장관이 할 수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문제를 엄청 두드려 맞게 되니까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또 양평 주민들 앞에서 이빨린 소리를 합니다. 말과 행동이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타 선동꾼입니까? 아니면 일타 강사입니까? 뭐 그거는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기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 이 주장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거는 아까 우리 최 기상 의원님도 질의하셔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협의를 2번 했는데 국토부가 1차 협의 때는 경기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차 협의 때는 경기도를 넣었는데 그때는 변경안만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그때 1차 협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안에 대해서 이러한 코멘트를 보냈더니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즉각 반박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우리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원안과 변경안의 비씨값 경쟁을 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죠. 누가, 왜, 어떻게 이 변경을 시켰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일 거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내자고 하는 건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역 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 이 국토부의 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재정과 또 예타를 하고 하면서 그와 같이 노선의 55%가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것을 설계사가 불과 또 착수보고서 같은 제안했다는 것은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아마 그동안에 전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원안대로 하면 배임이 된다고 국토부 도로국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 의혹을 명확히 풀어라. 누가 도대체 변경을 지시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왜 그랬는지를 밝히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대변하는 야당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면 배임이 된다는 주장. 1년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민간 업체가 나와가지고 2달 만에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안을 지지하면서 원안 지지하면 배임이 된다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원안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배임죄로 혹시 고발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국토부 도로국장 얘기를 하셨나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한없이 값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부 초기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지시를 하나 받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 5세 조기 입학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지 기억하시죠? 결국 그 이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경질됐습니다. 며칠 만에.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초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 노동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노사 어디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린 허수아비 장관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원점 재검토하겠다. 전면 백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장관이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무슨 책임성 있게 이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정치적 입지, 행보에만 골몰한 작충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들이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 선배이시자 국무위원 오래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재정 정책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서 그랬고 이 양평 고속도로에도 그랬고 제가 정말 충심으로 이 정부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쟁도 아니고 경기 양평 고속도로 건은 이게 빨리 제자리 잡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재정 정책도 저희가 추경하면서 정말 진정어린 고언을 저는 드리고 싶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회견 때도 우리 중앙정부의 그 재정 정책도 지금의 이 경제 상황 1% 성장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정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진정성이 충원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양평 고속도로건에 대해서 빨리 뭐라고 할까요? 이 정리를 하고 빨리 추진하고 또 그러는 것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또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와 양평 군민이 15년 동안 지금 기다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느닷없이 1조 8천억에 달하는 사업이 노선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자 원희룡 장관이 이걸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께서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냐 아니면 일타 선동꾼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답변을 피해 가셨는데 그 지사님 국무위원을 해 보셨잖아요. 예. 국무위원이 국책 사업을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그리고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행동인지 아닌지.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죠? 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독단적 행태는 국가재정법도 위배돼 있고 도로법 그리고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이렇게 정한 국책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사전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독단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명백한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직권 남용이나 뭐 이런 등등
저 법철에 관련된 문제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론이 난 사항을 그렇게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적당치 않고 국가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크게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을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이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도 지금 위반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배했을 때 제가 봐서는 직권남용의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판단하시기 어렵다. 자, 지사님, 전체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방금 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그 대통령 처가의 많은 소유 토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휴게소 운영 방식에 대한 지금 대통령 지인 찬스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논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혹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땅 문제라든지 예, 예.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휴게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네,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는 없고요. 다만 도공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지어서 그 직접 해서 이제 임대를 주거나 또는 민자를 100% 투자를 받아서 25년간 운영권을 주는 식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85%를 재정에서 그 도공에서 부담을 하고 15%를 투자한 민간 사업자에게 15년간 운영권을 준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첫 사례라고 하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경기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